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재광입니다. 안 똑같아. 여러분들은 설민석 강사님 좋아하시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역사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할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진 않거든요.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가죠. 이 같은 경험을 해도 뭔가 다르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민석 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강의 TV 프로그램에서 역사를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혼이 쏙 빠져나가게 우리에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고 있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역사 이야기인데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을 땐 그렇게 재미없던 게 그분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딱딱한 다양한 책들 얘기도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전달할까 싶어요. 정말 막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경험을 하고도 혹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미도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이야기,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면 설민석 강사님처럼 말을 재미있게 하게 될 것인가, 그 스토리의 구성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들 스토리텔링 좋다 하는데 왜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면 먼저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하고 우리 피부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보면서 간혹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생각 아니고요. 사과심입니다. 누가 먹다 남은 사과심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500원부터 시작하죠. 자, 500원. 500. 안 사요? 오케이, 좋아요. 100원. 1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100원. 아닌가? 먹다 남은 거는 좀 그런가? 50원. 10원?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여기에 칠낙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면 어떠세요? 아직? 개빈 터크라는 조각가가 만든 예술작품이라면요. 이 작품은 실제로 4,6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먹다 남은 사과심을요. 이 조각품의 이름인 칠낙원은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과를 보면서 그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되고, 누가 먹다 남은 이 사과심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다 남은 사과심이 조각품으로,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스토리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채널을 넘기다 보면 홈쇼핑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이런 걸 테스트하고 이런 걸 보여주기도 바쁠 텐데, 중간에 굉장히 생뚱맞게 이 모델들이 워킹을 한다든지 혹은 이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고기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도 저걸 입으면 저렇게 멋있어지겠지. 저 제품을 사서 우리 가족에게 먹이면 우리 가족도 행복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그 장면들 역시도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리를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까지 전달해 주는 거겠죠. 프랑스 문학평론가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한 욕망의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요, 인간은 욕망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주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하면서 그와 가장 비슷한 중개자를 찾아내 대상으로 근접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앞에 홈쇼핑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굉장히 멋있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홈쇼핑에 나온 모델처럼 입으면 멋있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에 나온 모델의 옷을 사는 거겠죠. 혹은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욕망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그 고기를 먹는 가족을 보면서 나도 이걸 사면 저기에 나오는 행복한 가족처럼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과정을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자극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플러스 알파의 힘을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실제로 많은 광고 회사들이 자신의 제품의 마케팅에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얘기 나눠보죠. 여러분, 혹시 생수 사 드시나요? 에비앙은 어때요? 이 에비앙에도 굉장한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는 바로 1789년 신장결석을 앓고 있던 프랑스의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알프스의 작은 마을 에비앙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지하수를 마시면서 요양을 했는데, 그 지하수를 마시면서 신장결석이 나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이 지하수에는 굉장한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서 에비앙은 약수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생겨나면서 상품화했고요.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물로 알려져 있죠. 어떠세요? 갑자기 굉장히 비싸기만 했던 생수가 가치 있어 보이나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겠죠.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많은데요. 오늘 다 못해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네요. 그럼 이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좋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요, 배경,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극복, 네 번째 변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흐름으로 갖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제가 이대로만 알려드리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제 인생에는 위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배경에는 전반적인 상황, 등장인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일련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던가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소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점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에비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배경은 어디였죠? 1789년 알프스의 작은 마을 에비앙. 거기서 어떤 사건이 터지나요? 네, 이 신장결석을 앓고 있었던 귀족이 거기에서 요양을 하면서 지하수를 마셨는데 신장결석이 낫게 되죠. 그래서 행동 어떻게 했나요? 이 물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았고 이걸 소문을 내서 브랜드 스토리로 상품화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왔죠? 어떤 느낀 점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물로 판매가 시작됐죠. 네, 요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큰 흐름 4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같은 경험, 같은 스토리를 하고도 누가 얘기하면 그냥 중언부언 말이 계속 길어지는 혹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맥락이 없는 스토리였다면 이렇게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같은 경험, 같은 이야기를 하고도 보다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상대방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설민석 강사가 스토리텔링 할 때 들어보면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 외적인 것도 있겠죠. 그 외적인 건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먼저 이 구조화 먼저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설민석 강사님들 같은 효과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으니까 이젠 기대되죠. 바로 연습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제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이 주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구성상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피드백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스스로 대견했던 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요즘에 이 코로나다 뭐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집에 있는 내가 대견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혹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개발을 하려는 나의 모습이 너무 대견했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나 스스로 대견했던 일에 대해서 배경, 사건, 행동, 느낌 전순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구성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잘 버무릴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였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습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오늘도 한 발 내디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